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대화에서 상대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 말이에요. 마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그 순간을요. 또는 논쟁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말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던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해 보였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인간 심리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왜 침묵이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침묵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알림, 유튜브 추천 영상, 뉴스 속보. 하루 종일 우리는 수천 개의 정보와 자극에 노출됩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반응합니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1분만 조용해져도 불안해하죠. 그리고 이 소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봐달라, 내 말을 들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크게 말하라, 주장하라, 소통하라.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크게 말할수록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칼 융은 수십 년간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정반대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속내가 드러나고, 속내가 드러날수록 예측 가능해진다. 예측 가능할수록 상대방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정말 존재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항상 떠들고 있나요?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상황 전체를 바꿉니다. 회의실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침묵이 가진 특별한 심리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항상 반응을 원합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형성된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생존해 왔거든요. 내가 말을 던지면 상대가 대답해 주길 바라고 그 반응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인간의 뇌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연인과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완전히 침묵합니다. 아무 표정 변화도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냥 당신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칠 거예요.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지? 내 질문이 그렇게 어려웠나? 화난 건가? 실망한 건가? 혹시 이미 답은 정해놓고 말하기 싫어하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혹시 이제 정말 끝내려는 건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보세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며 불안해하고 있죠. 이게 바로 침묵의 첫 번째 힘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불안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을 내면 깊숙이 숨기고 있는데 침묵이 바로 그 그림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침묵한 사람은 에너지를 전혀 소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혼자서 에너지를 소모하며 스스로를 흔들고 있어요. 실제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침묵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면 침묵을 유지하는 쪽은 오히려 세로토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칼 융은 여성의 심리를 특히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여성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여성이 관계에서 극도로 미묘한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었어요.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 뉘앙스를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목소리의 톤 변화, 표정의 미세한 변화, 눈빛, 작은 제스처, 심지어 침묵의 길이까지도 모두 읽어내려 합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형성된 능력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아기의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능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신호가 완전히 차단됐을 때의 극도의 불안감이에요. 남자가 아무 기색도 드러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여성의 무의식은 그 공백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평소에 읽을 수 있던 모든 단서가 사라진 상황에서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융이 말한 아니무스 여성 내면의 남성적 측면이 깨어나서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넌 부족해. 그가 널 떠날 거야.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넌 매력이 없어. 넌 너무 감정적이야. 더 심각한 경우에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까지 되살아납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모든 남자들이 결국 나를 떠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결국 그녀는 앞에 있는 남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괴물과 싸우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두 번째 힘입니다. 상대방이 외부 갈등이 아닌 내부 갈등에 빠지게 만드는 것. 하지만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법칙이에요. 다만 그 발현 패턴이 성별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침묵에 직면했을 때 주로 분노나 좌절감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라며 더 강하게 압박하려 하죠. 하지만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의 내적 불안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이나 어려운 대화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내 입장을 설명해야 해. 오해를 풀어야 해. 상대를 안심시켜야 해.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려 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힘을 잃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더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당신의 약점, 불안한 부분, 두려워하는 것들이 모두 드러나죠. 예측 가능할수록 상대방이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면 흔들리는구나. 이 사람의 약점은 이거구나. 반대로 침묵은 완전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은 이런 불확실성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군사 전략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위협적이죠. 예측 가능한 적보다 예측 불가능한 적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 두려움이나 무력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정한 내적 힘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당신이 무서워서 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상대방과 대면하기 싫어서 침묵한다면 상대방은 즉시 그것을 감지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의 침묵과 약한 사람의 침묵은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약한 침묵은 움츠러들고 회피하는 에너지를 풍기죠. 반면 강한 침묵은 중심이 잡혀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진짜 힘있는 침묵은 흔들림 없는 내적 중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리더들과 현자들은 모두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후에 나온 그의 한마디는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불교의 붓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가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붓다는 아무 말 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을 뿐이었죠.
그 침묵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장의 명장들도 침묵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적의 도발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전체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단 한 번의 결정적 행동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죠. 현대의 성공한 CE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들은 모든 참석자의 의견을 다 듣고 난 후 마지막에 짧고 강력한 한마디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역사 속에서 말이 많았던 인물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로마의 키케로는 뛰어난 웅변가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했죠. 그의 끊임없는 연설은 오히려 적들에게 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로베스피에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웅변이 혁명을 이끌었지만 나중에는 그 말들이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었죠. 역사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말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의 언어이고 침묵은 이미 권위를 가진 자의 언어라는 사실을요.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전 상황에서 침묵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적 대립. 연인이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따집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내 감정은 신경도 안 쓰면서. 왜 데이트 약속도 자꾸 미루는 거야?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일반적인 반응 즉시 해명하려 들죠. 아니야, 바빠서 그랬어. 내가 중요한 거 알잖아. 다음엔 꼭. 침묵의 힘 적용. 연인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10초간 침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라고 짧게 말합니다. 결과 연인은 자신의 감정적 폭발이 당신을 흔들지 못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반응이 과도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상황: 가족과의 갈등 상황. 부모님이 당신의 생활 방식을 비판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정착했는데 너만 이상하게 살고 있어. 일반적인 반응: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변명하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침묵의 힘 적용.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마음 알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합니다. 결과 부모님은 당신이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오히려 더 대화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상황: 온라인에서의 논쟁. SNS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공부 좀 하고 글을 써요. 일반적인 반응 즉시 반박하거나 설명하려 들죠. 침묵의 힘 적용.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답글도 좋아요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 악플을 단 사람은 자신의 공격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건 침묵이 냉담함이나 무관심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적으로는 완전히 프레전트하되 불필요한 반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빨리 답장해라. 카카오톡이 오면 3분 안에 답장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즉시 해명해라. 오해가 생기면 바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다면 바로 사과해라. 실수했으면 즉시 사과하라고 압박합니다. 소통하라, 표현하라. 모든 걸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해라. 모든 생각과 감정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이런 압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일상을 공개하고 페이스북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트위터로 실시간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모든 요구에 즉시 반응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모든 게 다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투명함이 곧 약함이다. 이것이 융이 발견한 현대인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침묵은 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신비로움을 유지하며 상대방을 자신의 내면과 맞서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힘의 균형이 드러나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 정말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미스터리한 면이 있어요. 그 미스터리가 바로 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 곧 힘이다. 이것이 침묵이 가진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힘있는 침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융의 이론과 현대 심리학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적 확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내가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깊은 믿음이죠. 둘째, 평정심. 화가 나서, 두려워서 또는 무력해서 말하지 않는 침묵은 금방 들통납니다. 진짜 강력한 침묵은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치 호수의 깊은 곳처럼 잔잔한 상태 말이에요. 셋째, 존재감.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전해지는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크게 만들거나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적인 충만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운이죠. 넷째, 완전한 집중. 상대방을 완전히 바라보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무관심과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극도로 집중하되 반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적절한 타이밍.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지, 언제 말을 시작할지를 아는 직관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는 능력이죠. 이 5가지가 조화롭게 갖춰졌을 때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닌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성숙한 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파괴하는 잔인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침묵들. 의도적인 무시, 상대를 벌주기 위해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 비겁한 회피, 어려운 대화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침묵. 조작적 침묵,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통제하려는 의도. 냉담한 침묵, 상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무관심. 이런 침묵들은 결국 관계를 독성화시키고 파괴합니다. 건강한 침묵들. 지혜로운 자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성숙함. 깊은 경청, 상대방이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진실의 여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시간을 주는 것. 사랑의 침묵, 말보다 존재로 상대를 감싸는 것. 칼 융의 말처럼 침묵은 잔인함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침묵이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다.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침묵은 상대방의 진정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침묵은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주도권을 만든다. 침묵은 내적인 힘에서 나와야만 진짜 효과를 발휘한다. 이제 여러분도 일상에서 실천해보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 3초 원칙. 누군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3초간 침묵해보세요. 경청 연습. 대화에서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듣고 2초 정도 여유를 둔 후에 반응해보세요. SNS 침묵. 온라인에서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거나 비판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하루 정도 기다려보세요. 회의. 침묵. 회의에서 즉시 의견을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에 마지막에 한마디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침묵의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명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의 언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침묵 경험을 나눠주세요. 침묵으로 상황을 바꾼 경험, 침묵 때문에 더 깊이 깨달은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